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뭐 각각 저런 관계를 만족을 한데, 그렇군요. 그럼 봐봐. 쌤이 일단 표준화 시키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그냥 그려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m이라는 거거든? 맞지? 그리고 표준 편차가 4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z값 기준으로 여기 1, 2 이렇게 갈 때 이 원래 거에서는 4, 8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그래서 여기가 뭐 m 더하기 4, 여기가 뭐 m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내가 기준을 잡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뭐 m 더하기 6도 있겠지? 그 녀석은 이제 1.5랑 연관이 있는 거야. 요거 뭔 말인지 괜찮니? 응? 그러면 자 F8이 F14보다 크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8쪽이 자 일단 얘네 둘을 동시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14랑 16이 어딘가에 있어. 그치? 근데 뭔가 저 녀석은 큰 녀석이니까 나는 이 M값 기준으로 14랑 16을 대충 이렇게 찍어 볼 것 같아. 어. 그리고요, 8이랑 2잖아? 그치? 자, F8이 더 크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8이 여기 평균 쪽에 뭔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소리야? 아니면 더 크다는 소리예요? 8. F8이 F14보다 크대. 그러면 함수값이 더 크단 거니까 이렇게 F14가 이렇게 대응되는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선대칭이니까. 그럼 8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거지. 요 내용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 2m-14 이럴 거거든? 그러니까 대칭축의 2배에서 나머지 하나 빼면 돼. 얘보다는 크고요. 8이 m보다는 작은 이런 상황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16쪽도 보면요. 16이 여기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보다도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요 지점은 2m-16이거든? 근데 걔보다도 2가 작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2가요. 2m-16보다도 작고, 그리고 2m-14가요. 8보다도 작대요.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요, 내가 m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서 m은 9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보다 작다가 나온다? 요거 보이니? 그래서 m 값이 딱 10으로 나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게 조금 어렵죠? 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제 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구하고 싶대. 근데 봐봐, 여기가 10이야. 그 여기 어딘가에 6이 있겠지. 6은 여기 14랑 딱 대응이 되는 녀석이거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요, 우리 표준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야. 왜냐, 평균에서 시그마 하나 뺐으니까.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표준화를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0.5에서요, 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즉 0.3413을 빼주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음.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정답 0.1587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정답이 5번이에요. 음, 음, 음. 그렇지. 아주 좋은 질문이야. 내가 그것도 지금 보여주려고 그랬거든. 팔이 M보다 오른쪽에 있고 싶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봐봐. 저거를 만족하면서요. 2m-14가 자 8이 그냥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요거를 만족하려면 m값이 9보다 커야 되는데 8이 m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요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m이 없어서 안 돼요. 요거 이해됐지? 그리고 이게 지금 16이 여기 있을 때 2가 이런 데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숫자의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2는 무조건 저 대칭되는 지점에서부터 또 더 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 관계식은 맞아.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여기 8이랑 14를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평균보다 내가 지금 제일 좀 예쁜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저럴 때 답이 많이 나와서 내가 저럴 때부터 먼저 풀고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8이 오른쪽에 있을 때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방금과 같은 이유로 이게 이럴 때일 때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또? 네.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었어. 이 정규분포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행했었는데, 자, 한번 같이 봐보자. 정규분포 n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지금 쟤는 평균이 m1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평균이 m2고 시그마 2가 표준 편차지.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 녀석.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가운데 m1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x보다 작거나 같은 게 40-x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영역이 똑같대. 그거 내가 그냥 편하게 한번 그려볼게. x가 이런 데 있을 때요. 40-x가 이렇게 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렇게 면적이 똑같지 않겠니? 그치? 그리고 뭐 x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40-x는 요거랑 대응되는 지점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0-x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가 똑같아지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해도 괜찮아. 어차피 관계식을 찾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러면 저 40-x랑 x의 중점이 평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m1이 20인 게 바로 나옵니다. 요 해석이 아직 잘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꼭 그래프 그려가면서 해보려고 해야 돼. 응? 그 다음에요. 요 녀석 볼래? Y의 입장에서는 뭐 요렇대. 이것도 해석하는 게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 얘는 뭐냐면요. 자, Y가 X보다 작거나 같다가 P X-12 X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기 부등식에서 플러스 10만 왼쪽으로 넘겼어. 그럼 라지 X 마이너스 10 되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Y랑 X-12 이렇게. 그래서 Y가 X-12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봐봐. 지금 우리가요. 정규 분포는 M1이 20, 그 다음에 시그마 1 이런 식으로 있었고 X는 그다음 Y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X에다가 마이너스 10만큼 했대. 그럼 우리가 확률 변수 입장에서 볼래? 이거 그 우리 EY 이렇게 하면 EX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VX는 그냥 VX랑 VY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가 똑같았던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요. Y는요, 저 X의 평균에서 10만큼 뺀 거니까 여기가 10, 가 되고 여기가 시그마 1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저 시그마만 구하면 돼. 요거 납득될까? 어? 근데 시그마를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저 보기 박스에서는 없다? 내가 이미 지금 다 써버렸거든? 평균 구하는데도 쓰고 X랑 Y 관계식 구하는데도 썼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내가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해. 눈물 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을 한번 뚫어져라 보는 거야. 자, X가 15에서 20 사이랑 그 다음에 Y가 15에서 20 사이래. 그럼 봐봐. 내가 얘를 다 X로 바꿔주면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다 마이너스 10씩 하는 거야. 부등식 조작하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P5부터 X가 10 사이로 바뀌게 돼요. 이거 이해되나? 왜냐면 Y-10이 X니까. 그래서 얘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Px가 5에서 10 사이일 때랑 15에서 20 사이일 때를 더해달라는 거야. 음?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가운데가 20이었어. 가운데가 20이었고
내가 이제 얘네들 좀 다 지워볼게. 내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거냐면 15에서 20은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5에서 10 사이는 5에서 10 사이는 잠깐만. 아씨. y가 x-10이지? 아씨, 내가 잘못했다. 여기 다 더하기 10이다. 미안합니다. 아, 근데 y 더하기 10이 x 아니야? 미안해. 내가 저거를 그 이항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x가 정정 25에서 30이 됐어. 그치? 그러니까 25에서 30은 여기에서 여기였을 거야. 맞지? 동의해? 그래서 얘 더하기 15에서 20 사이는 20에서 25 사이랑 똑같겠지? 이렇게 더한 녀석이 0.4772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내가 0.4772가 되려면 여기가 지금 z값이 2인 게 0.477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 z랑 2랑 대응이 되어야 돼. z에서. 그러면 얘가 지금 m 더하기 2 시그마인 거 보여?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20 더하기 2 시그마 1이 30이었던 거야. 따라서 시그마 1이 5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시그마 1을 구했어요. 그러면 끝났죠? 왜냐면 M1은 20이라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그냥 시그마 1이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 해석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좀 어렵지? 응. 이게 쌤 기억에 확통이 아니라 문과 수능에서 그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응.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애들이 되게 못했거든. 우리 때도 이런 게 있진 않았어요. 어, 이게 딱 2019년 이쯤부터 유행하게 된 킬러 유형인데 좀 어려울 거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 무조건 그래프 기반으로 해석해야 돼. 넘어갑시다. 자, 164쪽. 네, 164쪽 맞죠? 367번. 이런 게 좀 어렵지? 정정. 쌤이 여기서 점수만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확률 변수 y를요 10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1600 마이너스 x로 둘게. 1600번 시행하는데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둬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평균이랑 이 녀석이 지금 다 요 x의 평균이랑 표준편차 이런 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를 구해. 그 다음에 y는 지금 단순히 점수거든. 그래서 이 점수가 얼마 이상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내가 고3 애들 문제 풀 때 지금 확률만 풀고 있어가지고 쌤이 습관적으로 확률을 구했는데 얘는 지금 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x를 내가 정규 분포로 나타내면 이거 두 개 곱하면 3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5분의 4를 곱하면 5분의 4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64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6이지. 256은 16의 제곱이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저 10점을 얻는 횟수를 내가 x라고 했잖아. 10점을 평균적으로 320번 얻을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까지 표현해 놓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y가 832점 이상이 될 확률을 이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저 y를 정리를 하면요. 이게 지금 12x-3200이잖아. 그래서 저거 3200 더하면 4032 정도 되나? 그쵸? 12로 나누면 나눠질 것 같은데. 그치?
432 3 6 72 336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확률만 구해주시면 된다 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 표준화 시켜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자 잽싸게 이게 지금 16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하나 더 하면 요거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Z가 1 이상이었던 거지. 이렇게 보이는 게 제일 빠르긴 해. 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표준화를 직접 시켜. 그러면 X 마이너스, 자 여기는 그냥 Z로 쓰고, 이게 336 마이너스 320을 16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1 이상의 확률은 0.5에서 얘 빼면 되죠? 그래서 0.5에서 얘 뺀 게 정답이야. 그래서 0.1587 정도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 많이 풀다 보면 있잖아. 저런 게 다 외워진다. 1보다 큰 확률에 다 외워져. 왜냐면 하도 많이 0.5 빼기 0.3413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다 외워질 거거든. 그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77쪽. 389번 가봅시다. 자, 어느 과수원에서요, 수확한 딸기 한 개의 무게는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g이래요. 그렇군요. 써놔. N은요, X 이렇게 하고, 얘가 60,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써놔. 그 다음에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딸기 25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는데 상자 전체의 무게가 1.4kg 이하이면 무게 미달로 판정한다고 한대요. 그렇군. 그러니까 25개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는 게 포인트인 거야. 맞죠? 응? 좋아. 이때 상자의 무게는 무시한다고 하니까 저 수확한 딸기 25개를 합쳤을 때 1.4kg 이하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요, 그 여기서 n은 25라고 했을 때 이제 25개를 뽑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x바라고 표현할게. x바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이 녀석이, 자, 얘는 잠깐만, 한 상자에 포장, 그냥 얘는 25를 그냥 여기서요, 평균은 똑같지? 근데 표준 편차 우리가 루트 n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10을 5로 나누면 2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를 쓰는 게 힘들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가 n은 25다 보니까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원래 거에다가 루트 n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걷다가 제곱 붙여서 이런 식으로 써. 자, 그러면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x바가요 있는데 얘가 25개가 한 상자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게의 입장에서 보면 25개를 한 개 1400g 이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단위가 g이다 보니까요, 쌤이 여기도 킬로그램을 1.4kg을 1400g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때 과수원에서 수확한 100만 개의 딸기를 상자에 포장하였을 때 이렇게 나왔지. 갑자기 100만 개 뭔데? 그죠? 무게 미달로 판정된 상자의 평균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쵸? 응? 자, 여기 생각해보자. 내가 100만 개 딸기를 포장했어. 그러면 몇 상자 나온 거야? 100만을 25로 나눠봐. 4만이죠. 그러니까 상자가 4만 개야. 요거 이해됐어? 4만 상자야. 그래서 자, 미달로 판정될 녀석을 따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P가요,
X반은 저 20으로 나누면 얼마쯤 나오니? 한 5 정도 넣어볼까? 6은 뭔가 터질 것 같지? 5를 넣으면 1250. 150 나왔네? 150은 6 정도 해주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56 이하일 상자의 평균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얘 표준화 시켜서 구하게 되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래? 얘가 평균이고 얘가 표준 편차지. 그러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 몇 배 한 거 빼야 얘가 나와? 60으로부터 여기 표준 편차가 2래. 60에서 얼마 뺀 게 56이야? 그럼 4는 2 시그마지. 그러니까 여기가 2예요.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음. 만약에 이게 잘 손이 안 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표준화 공식에 다 대입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게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잖아. 방금 내가 얘기한 거랑 이거랑 다 똑같은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나는 분수를 쓰는 걸 그냥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지금 평균이랑 표준 편차 나와 있으면 평균 기준으로 표준 편차 몇 배 한 걸 뭐 더하건 빼건 해가지고 이 숫자를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튼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녀석이 지금 0과 2 사이에 있을 때가 0.4772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은 0.5에서 0.4772를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0.0228 정도 나올 거거든? 이게 뭐냐면 저 무게 미달로 판정되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요 상자 개수랑 곱해줘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상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요거 이해될까? 그래서 여기서 만을 미리 곱해 10, 100, 1000, 만 하면 228 곱하기 4를 계산해 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잠깐만 천천히 계산이 안 돼. 912야? 그래 고마워요. 그래서 912 상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기말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봐봐. X 바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25개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25X 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마 지금 좀 어려울 거야. 원래 처음 배울 때 여기 애들 되게 못해요. 내가 뭐 아무리 통계가 쉽다 하지만 여기가 제일 킬러 파트야. 그냥 통계 전체 중에. 어, 그래서 침착하게 여기서 요거부터 일단 써. 이거 쓰는 건 이제 괜찮잖아. 그리고 여기서 수확한 딸기 25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는 거야. 그때 상자 전체 무게가 1.4 1400g 이하면 무게 미달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봐봐.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 우리가 어쨌든 저기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요, 내가 25개를 뽑는 거잖아. 그치? 25개를 뽑을 때 이제 딸기의 그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빨리 쌤도 풀고 교과서도 풀고 해가지고 여기는 계속 감을 잘 익혀 놓는 게 중요해. 알겠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는 뭘 하고 온 거냐면 요 n이 없었을 때지. 그러니까 뭐 몇 개 뽑고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냥 했던 거란 말이야. 그냥 이거 바탕으로 그래프 해석하고 이런 게 위주라면 이쪽은 이제 25개를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변한다라는 걸 꼭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자 상자에 포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 25개를 그러니까 이제 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5를 곱해준 녀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얘가 25개의 평균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5를 곱해줘야 우리가 상자로 이제 무게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기는 문제는 쌤이랑 다 풀고 갑시다. 어차피 여기까지가 끝 아니었나? 개념 원리? 음. 자, 390번 가볼게요. 어느 지역의 신생아의 출생 시에 몸무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저렇게 만족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자마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얘가 평균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아. 이게 진짜 실제 신생아의 평균이 3.3에서 3.5 정도 사이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거는 어떻게 해석할까? 어떤 두 확률을 더했는데 1이래요? 이 녀석 봐봐. 얘를요 내가 자 X의 입장에 생각해 볼게. X의 평균이 3.4라고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 3.4가 어떻게 이렇게 있었는데 자 3.9는 이쪽에 있었겠죠? 3.9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요 면적이야. 맞지? 그러면 이 z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우리가 저 z 값이 음수가 나오면 저 평균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큼 뺀 거 막 그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지? 어. 그래서 봐봐. 여기를 더한 거랑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더한 거랑 서로 똑같았겠지. 그래서요 이게 여기가 3.4에서 표준 편차만큼 뺐던 거야. 근데 그게 3.9랑 평균 냈을 때 3.4였어야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 녀석이 2.9였다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값은 0.5였다는 거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 요 해석이 되게 어려워. 유진아, 쌤 공식 안 썼잖아 일부러. 일단 저 연두색은 이해되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였어. 그치? 여기서부터 쫙 오는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저 파란 색깔 면적이랑 똑같은 쪽이 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 논리야. 그래야만 더해서 딱 1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요 3.4랑 3.9 차이가 0.5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4에서 0.5만큼 뺀 녀석이랑 대응이 됐어야 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괜찮아? 어. 아, 나 다 구했다. 그래서 x는요, 3.4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0.5가 표준 편차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 괜찮아? 응? 이때 봐봐. 또 25명 뽑았어. 응. 보통 뽑는 게 다 제곱수로 뽑거든? 일부러.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자, 그럼 우리가 x 바를 구해보자. 얘는요, 평균은 일단 똑같아. 그 다음에 원래 거에서 5만큼 나누면 되겠지. 그 이거 0.1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0.1의 제곱이었었던 거야. 이게 25명의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얼마? 3.55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요. 그쵸? 응?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3.4니까 자 쌤이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얘가 3.4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 0.15지.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0.1이 표준 편차였잖아. 표준 편차의 몇 배야? 1.5배지. 2분의 3배지. 그러니까 1.5배야.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화 시켰으면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을 거야. 이거 괜찮지? 그래서 나는 굳이 표준화 공식을 안 쓰고 요 의미대로 가서 내가 이 1.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0부터 1.5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0.5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668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 흐름이 괜찮니? 응.
복습 잘 해봅시다. 우리가 추출을 했을 때 표준 편차만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얘는 괜찮니? 다 합시다. 어차피 세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391번 같이 봐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성되는 전구의 수명은요, 평균이 1400시간이고, 자, 전구를 x라고 두면 1400 두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도 괜찮겠죠? 이때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중에 n개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x 바라고 했을 때 얘는 분명히 여긴 똑같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가 루트 n분의 10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거든? 그쵸?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이때 x 바가 1350 더하기 뭐 저 녀석보다 크거나 같은 게 0.9보다 크거나 갖고 싶대. 어우씨 머리 아프지? 미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저 뒤에 0.9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얘를 좀 표준화를 시켜보면 어떨까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자, 얘는 왜냐면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그마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보다 아마 그냥 표준화 계산에 때려서 하는 게 나을 거야. 음. 왜냐면 그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절대 못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표준화 때릴게. 자, Z는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평균을 빼. 그러니까 1400을 빼는 거야. 저 오른쪽 값에서. 그럼 마이너스 50 더하기 루트 n분의 165겠지. 이 녀석을 루트 n 잠깐만 저 얘로 나누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니? 이걸 계산한 게 정리를 잘 해봐. 그러면 자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그러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계산하게 되면 루트 n 사라지고 100분의 165니까 1.65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0.9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그럼 자, 내 Z 그래프 그린다. 오랜만에 그리죠? Z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평균이 0이었어. 근데 어떠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게 0.9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럼 봐봐. 내가 여기 K라고 잡아봐. 이 녀석이 K 값이거든? 근데 우리가 나와 있는 Z 값을 보면요. 여기에 0.40, 여기가 0.45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1.28. 0부터 1.28 사이의 면적이 0.40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요, 여기에 내가 1.28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 그치?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요 면적이 0.9라는 거 혹시 보여? 0.5랑 0.4를 더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요 마이너스 1.28부터 요 0 사이 면적이요. 여기서 나온 얘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이해되지? 어? 그러다 보니까요. 저 K 값이 마이너스 1.2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행위는 이제 요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이 면적이 0.9 이상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28보다 작거나 같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요거 동의하세요? 좋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더하기 1.65가 마이너스 1.28이야. 그러면 얘 넘길게. 아니다. 얘 넘기고 얘 넘길게. 2분의 루트 n이요. 저 두 개 더가 얼마야? 2.93? 맞지? 도와줘야 돼. 맞죠? 곱하면 5.86 루트 n.
대충 제곱하면 얼마지? 아, 이거 제곱 무조건 해야 돼. 자연수 n 값 구해야 되니까. 쌤이요, 제곱해볼게. 5.86을 제곱 바꿨고 586을 그냥 일단 제곱해볼게요. 편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만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해야 돼. 확통 싫죠? 아, 나 계산 잘하고 있는 거 맞지? 65, 35 이런 식으로. 여기 48. 88이 64니까 68. 6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야? 46. 거의 다 왔어. 65, 30. 3 올라갔어. 58에 40. 4 올라갔어. 5, 25, 29. 이렇게 적히면 되겠네? 맞지? 그건 대충 앞에 것만 따지면 되지 않을까? 3, 4. 그치? 3, 4, 3. 3, 9, 6, 뭐 이렇게 나오네. 또 우리 이렇게 점 찍힐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이게 그 만분의 1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크거나 같대. n 값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n 값은 35 정도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해야 돼. 너무 힘들다. 계산 시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 뒤에 그 좀 노가다의 순정이 좀 있는 단원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평가원 거 봐도 똑같이 이렇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저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침착하게 잘 하면 되는데 쌤이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표준화 시켜서 저 Z함수로 그려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바라고 넘어갈게. 자, 392번. 어려웠을 거야, 이것도. 음. 우리가 애당초에 이런 비율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10년 동안 얘가 빠졌었던 거야. 그러다가 지금 새롭게 추가가 돼서 너네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어. 그 나 때까지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겁나 웃기지. 쌤 때까지 있었다가 애들 너무 어려워한다고 2020년 들어오면서 없앴다가 그러다가 다시 들어온 거야. 아, 그리고 이게 나 현역 때까지 있었다가 사라졌나? 내가 거기까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 근데 그래요. 어려워한대요. 자, 봅시다. 음.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요.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가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유진이 이 안에 들어가나? 25% 안에 들어가나요? 시험 기간에 좀 줄입시다. 그쵸? 음. 이 고등학교 학생 중 300명을 이미 추출할 때 스마트폰 중독 판정을 받지 않은 학생이 210명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조사를 했대. 그치? 그냥 대상으로요. 그냥 전수조사한 거야, 이거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25%가 스마트폰 중독이래. 그러면 모 비율은요, 4분의 1이었단 소리야. 원래 비율.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근데 어느 고등학교 저게 몇 명인지 모르잖아. 뭐 1000명이라 쳤어봐. 근데 내가 300명을 이미 추출해서요. 스마트폰 중독 판정을 받지 않는 학생이 210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봐봐. 얘를 좀 내가 말을 바꿔보면 저기 볼래? 스마트폰 중독 판정을 받는 애들이요. 90명 이상의 확률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저기 25%가 스마트폰 중독이라 그랬고 저 중독의 비율을 내가 4분의 1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저 뒤에 것도요. 우리가 중독인 걸로 구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이야. 어. 중독 판정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P-햇이라고 하면 중독 판정을 받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1-P-햇이다 라고 나온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지 몰라 이게. 음.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해보면 잘 봐. 모비율의 입장에서 정규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모비율이랑 똑같아. 여기 평균은.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 비율 P-햇은 n분의 x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 쪽이. 그러니까 여기는 P랑 똑같으니까 쌤이 0.25, 즉 4분의 1 그냥 갖다 적은 거야. 4분의 1로 적을게. 그 다음에 여기에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요. 루트 PQ를 N으로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뭘로 나눠? 300으로 나눠. 그래서 루트 100 곱하기 16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가 10 곱하기 4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가 40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이게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 정규분포, 평균, 표준편차 이런 거 배웠잖아. 얘도 이제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이랑 표준편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무튼 여기서 이렇게까지 구했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구하라고 하는 게 1 마이너스 p 햇이 300분의 210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p 햇이 300분의 잠깐만 이거 계산하면 어때? 990이죠? 그러니까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내가 아까 처음 얘기한 게 저 오른쪽 거였거든? 근데 그냥 관계식 한 번 더 써준 거야. 우리가 저 오른쪽 거 바탕으로.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만 찾아주면 되니까 이 p 햇에 대한 정규분포가 이렇게 따른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표준화를 거쳐 주셔도 괜찮고 얘는 아마 표준화 거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직접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뭐 10분의 3이 언제인지 보면 되는데 좀 귀찮겠지? 당연히 내가 이거 표준 편차 한번 그 표준화로 한번 해줄게. 얘는 Z로 하면 10분의 3에서 4분의 1을 뺀 다음에요 40분의 1로 나누는 거야. 맞지? 표준화 공식? 그리고 얘는 40을 분모 분자에 다 곱하면 12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녀석이 안 할게. 그치? 그러니까 2네 그냥 2. 그러니까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0부터 2까지가 0.477이래. 그럼 또 0.5에서 저거 빼면 되잖아. 0.0228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음. 그냥 표준화 해. 근데 쌤은 뭘 봤었냐면 요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 얘가 지금 40분의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40분의 10으로 바꿨다. 그리고 얘는요 40분의 12야. 그러면 표준편차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2인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면 요런 게 잘 보이거든. 어. 그래가지고 무튼 표준화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내가 저 표준화 공식 없이 풀 수 있는 방법 계속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쵸? 자, 마지막 한 문제 힘내봅시다. 이거 어렵지? 앵겨봤어? 못 앵겨봤어? 너무 많아? 정보가? 근데 천천히 읽으면 또 할만해. 같이 한번 해보자. 음. 자, 나도 여러분들 덕에 지금 오랜만에 저거 통계 풀어요. 음. 나도 이거 지금 너네 진도 나가면서 푸는 거라 나 수능 뒤로 이거 한 번도 푼 적 없거든? 그럼 못 풀 일이 뭐가 있었겠어. 왜냐면 이거는 9월 모의고사 때부터 나오는 시험범위라서 애들이 6모 때까지는 그냥 확률까지밖에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쌤도 항상 웃겼던 게 뭐냐면 그 내가 고3만 가르쳤을 시절에 그 방학 겨울방학 내내 이 통계 가르칠 일도 없고 안 가르치거든. 그 6월 전까지 안 가르쳐. 6월 이후에 가르친단 말이야. 그 항상 그 반년의 공백이 있잖아. 이게 나도 그 사이에 감이 많이 까먹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심했거든. 그 감이 떨어지는 정도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그래도 거의 뭐 한 8년 가까이 겪다 보니까 그나마 이 루틴에 적응을 했는데 쌤이 처음에
거의 반년 만에 여기 가르칠 때 나도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나도 이게 내가 혼자서 문제를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가르칠 정도는 아니라서 내가 막 엄청 공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가볼게. 얘들아 봐봐. X, Y가 각각 지역 A, B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이래요. 1인이야. 그죠? 그리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가족권을 보면요. 각각 평균이 220이랑 24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채워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요.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네. 그쵸? 그럼 여기를 시그마라고 두면 여기는 1.5 시그마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 응. 아, 여기까지 할만하다. 그쵸? 응.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아래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한 게 여기야. 이렇게 정보를 좀 끊어서 읽어야 돼. 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제요. A에 살고 있는 성인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하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면 돼. 왜냐면 그 앞에까지 정보는 이제 모집단의 정보를 준 거고 이제 이 뒤에부터는 우리가 N명을 추출한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이제 문제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이게 진짜 흐름을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으면 정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서 그래서 보통 통계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요 단원의 흐름, 요 문제 안에서의 흐름 이런 거를 잘 못 잡으면 정보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이런 거 신경 써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X바라는 녀석은요. N명을 이미 추출했잖아. 그치? 그럼 이 X바는요. 정규 분포가 일단 모평균이랑 평균은 똑같다 그랬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지. n명을 추출했으니까 루트 n 씌워서 그쵸? 응? 어이 시끄러워. 빨리 지나가라. 수업 중인데 지금. 2번은 절대 안 뽑아야겠다 제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요 9n명 이미 추출했대요. 아 여기가 더 많이 했네. 그쵸? 지역 B 니까 여기서 Y바는 240은 똑같은데 여기서 3루트 n 분의 1.5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된 거 보이니? 그치? 왜냐면 9n에다가 루트 씌우면 3루트 n이고 그 다음에 저 y의 표준 편차는 1.5 시그마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응? 그래서 얘가 기가 막히게 약분이 돼. 이게 지금 여기에 2로 약분되잖아. 그치? 응? 좋아. 그 다음 뭐 구하래? 어우. 자, px 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은 게 0.1587이고요. 그 다음에요. y 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얼마냐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유진아 여기 볼래? 우리가요. 얘는 지금 평균으로부터 잘 봐. 5만큼 떨어져 있지. 그치? 근데요. 그 5만큼 떨어져서 내가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 왜냐면 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미지수라서. 근데 얘 값이 0.1587이래. 그럼 얘가 일단 지금 평균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거거든. 220에다가 여기가 215 이런 식이잖아.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요쪽이 0.1587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요거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은 표준화의 관점에서 보면 요 녀석이랑 연관이 있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Z값이. 즉 얘는요 220에서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게 215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요 5 정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스러워져. 왜 그러냐면 얘는 저거의 또 절반을 때린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러니까 요 녀석의 표준 편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2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는 저 앞선 녀석의 절반이었던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2분의 5였던 거야. 그쵸? 그럼 봐봐. 235는 240으로부터 또 5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표준편차 2배 한 것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요 마이너스 2랑 매칭이 되는 거야. Z 값으로 따지면. 요거 이해되나? 그래 좋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 240이면 여기 235고. 근데 이 235는요 요 시그마의 요 표준편차의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랑 매칭이 됐구나. 즉 여기 영역을 구하라고 하면 내가 0.5에다가 0부터 2 사이 면적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4772를 더해주게 되면 0.9772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쌤이 볼 땐 제일 깔끔해. 그리고 그 표준화 계산을 나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 왜냐면 애들한테 계속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그 일단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적어져. 쌤의 경험이에요. 막 분수 계산하고 이거 막 거꾸로 막 번분수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 지금 얘도 표준화 시키면 이거 다 번분수야. 왜냐면 루트 n분의 모시기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머리통이 깨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얘를 의미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요 x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고 싶대. 그리고 이 215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니? 5만큼이요. 근데 5만큼 떨어졌을 때 면적이 1587이래. 그러면 얘는 여기 z값이 1이랑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준편차 한 번에 뺐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즉 요 덩어리가 5였다라는 거를 여기서 캐치를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보통 안 가르치고 애들도 못해.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공식만 주구장창 해도 다 나오거든. 근데 쌤도 당연히 그렇게 해봤지. 근데요, 애들이 흐름을 너무 못 잡아. 그러니까 원래 자료가 있는데 왜 표준화를 해야 되지를 보통 안 물어보고요. 그냥 표준화 계산만 하면 나오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문제 풀 때 우리가 어찌됐건 X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장난질을 많이 치잖아. 그러면 그 의미에 맞게끔 이런 자료들을 해석하는 눈을 계속 길러야 돼. 그래야 고3 때 고생을 안 해. 어. 그래서 나도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한 3, 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훨씬 더 통계를 쉬워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느꼈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비록 당장에는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뭐 고3 애들이면 통계 처음 배우는 애들도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다 처음 들어본대. 어. 그 대치동인도 다 처음 들어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가르치면. 응? 뭐 이상하게는 아니지. 뭐 단원의 목적이 그냥 뭐 표준화 시켜가지고 열심히 해라. 맨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뭔가 나는 요 의미를 이용해서 푸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공식을 까먹어도 몸이 기억해서 잘 하거든. 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개념 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